게르다가 카이를 가까이 끌어당겨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없어졌나 봐. 카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것들은 모두 하찮고 흉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쁘고 사악한 것들은 더 커 보이게 하며 아무리 작은 결점도 곧바로 드러나게 하는 그 거울 말입니다. 불쌍한 카이. 거울 조각이 심장에 내리꽂히는 순간 카이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지만 거울 조각은 여전히 박힌 채였습니다. 왜 우는 거야? 카이가 게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우니까 정말 못 봐주겠다. 이제 괜찮다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장미꽃 벌레 먹었잖아. 봐, 이건 가지가 너무 휘었어. 정말 못 봐주겠군. 볼품없는 화분과 똑같지 뭐야? 그러면서 카이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고는 장미 2송이를 꺾어버렸습니다. 카이, 뭐 하는 거야? 게르다가 소리쳤습니다. 카이는 게르다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더니 장미 1송이를 더 꺾고는 게르다를 남겨둔 채 혼자 창문으로 훌쩍 뛰어들어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카이는 게르다가 그림책을 꺼내올 때마다 그런 책은 어린애들이나 보는 거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하지만 이라며 번번이 토를 달았습니다. 틈만 나면 안경을 코에 걸치고는 할머니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카이가 어찌나 그럴듯하게 흉내를 잘 냈던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는 이웃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는 사람들이 지닌 이상하고 고약한 버릇들을 따라할 줄 알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머리가 정말 좋은가 봐. 하지만 그것은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힌 거울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카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르다까지 괴롭힌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노는 것도 예전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영 어린애답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카이는 커다란 돋보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 푸른 외투자락을 펼쳐 눈을 받았습니다. 이 돋보기 좀 봐, 게르다. 카이가 소리쳤습니다. 돋보기로 본 눈송이들은 훨씬 커 보였고 아름다운 꽃이나 반짝이는 별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알겠지? 진짜 꽃보다 훨씬 재미있고 흠 하나 없이 완벽해.
녹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잠시 후 카이가 커다란 장갑을 끼고 썰매를 등에 메고 나오더니 게르다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광장으로 썰매나 타러 가야지. 그러고는 쌩하니 혼자 가버렸습니다. 광장에는 용감한 남자아이들이 농부의 수레에 썰매를 묶고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나는 놀이였습니다. 한창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썰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온통 하얀색인 썰매에는 새하얀 털 외투로 몸을 감싸고 솜같이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이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하얀 썰매가 광장을 2바퀴 돌았습니다. 카이가 하얀 썰매 뒤에 재빨리 자기 썰매를 묶었습니다. 카이가 탄 썰매가 점점 속도를 내며 다음 거리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얀 썰매의 주인이 뒤를 돌아보며 마치 서로 아는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카이에게 다정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이가 자신의 썰매를 풀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카이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도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눈이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해 카이는 눈앞에 있는 손조차 볼 수 없었지만 썰매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큰 썰매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밧줄을 풀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이가 탄 작은 썰매는 여전히 꼭 묶인 채 바람처럼 내달렸습니다.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도 듣지 않았고 눈발은 사정없이 휘몰아치고 썰매는 날듯이 달렸습니다. 가끔은 도랑이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겁에 질린 카이는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기억나는 거라곤 구구단밖에 없었습니다. 눈송이들이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흰 닭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갑자기 길 위로 솟구치더니 큰 썰매가 멈추어 섰습니다. 썰매를 몰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만든 털 외투와 모자를 쓴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바로 눈의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이 말했습니다. 잘 도착했구나. 하지만 넌 꽁꽁 얼었겠는걸. 내 외투 속으로 들어오렴. 여왕은 썰매 옆자리에 카이를 앉히고는 털 외투로 감쌌습니다. 카이는 마치 눈더미 속에 파묻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춥니? 여왕이 이렇게 물으며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
얼음보다 차가운 입맞춤이 이미 반은 얼어버린 카이의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카이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마음이 편안해지며 추위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썰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썰매였습니다. 카이의 썰매는 닭에 묶여 있었습니다. 닭이 등에 썰매를 맨 채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다시 입을 맞추자 카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게르다와 할머니와 집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입을 맞추면 넌 죽을지도 몰라. 여왕이 말했습니다. 카이가 여왕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왕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지적인 얼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창가에 나타나 손을 흔들었던 때처럼 얼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카이의 눈에 여왕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카이는 여왕에게 분수도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크기와 인구를 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눈의 여왕이 계속 미소만 짓자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카이가 머리 위로 펼쳐진 넓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여왕은 카이를 데리고 먹구름 속으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옛날 노래를 부르듯 폭풍이 윙윙 소리를 내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숲과 호수를 지나 바다와 육지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늑대들이 울부짖었으며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위로는 까마귀가 날카롭게 울며 날아갔습니다. 높이 뜬 달이 세상을 밝고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기나긴 겨울밤 내내 달을 쳐다보았고 낮에는 눈의 여왕의 발치에서 잠을 잤습니다.